근데 여기 만약에 15억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왠지 이도 멋있고 이도 멋있고 이도 멋있고 그걸 우리가 안 보고 산다고 하면 좀 더 내고가 될 것 같긴 한데. 현재는 3인 가구이고 자녀가 1명 있고요. 5세입니다. 자산은 청약저축과 연금을 제외하면은 순자산이 7억 3천인 것 같아요. 지금 개인연금하고 IRP에 한 5,300만 원. 추가 조달한 금액으로는 이제 부모님께 3천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 7천만 원이 가능한 것 같고요. 자, 현재 전세가 5억 5천만 원이고 5억 5천이 다 현금이에요. 네. 대단하시네요. 얼른 빨리 나오십시오. 올해 12월 20일 만기고 소득은 합산으로 현재 지금 42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혼자 외벌이신 것 같고, 그리고 아내분께서는 현재는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다시 또 같이 돈을 벌게 되면은 한 700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저축이 150만 원이에요. 지출은 2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있고 외벌이다 보니까 지출이 줄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투자 공부를 꽤 하셨나 봐요. 엑셀에 갇힌 제 자신을 발견하고 돈보라에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냥 항상 이제 유튜브만 보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동그라님께서 이제 엑셀에 갇히지 말자.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혼자서 이제 매매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얻고 바로 좀 결정을 하려고. 갭 투자를 원하고 소동을 희망하는데, 그래서 지금 연금을 제외한 가용자산이 7억 3천인데 부모님 지원과 신용대출까지 하면 8억 3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운이 좋게 2021년에 묻지마 청약을 하셨는데 2년 만에 8천만 원 수익을 거두었어요. 이걸 근데 왜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청약저축을 갖고 있고 공공분양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3년이 필요하니까 빨리 팔고 이제 공공주택에다 청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벌어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셔야죠. 매도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를 꼭 지키는 편인데, 첫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갑자기 전세가가 너무 내려앉아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어졌다. 그렇게 감당이 안 될 때 보통은 매도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산보다 조금 더 나은 자산이 손에 닿으면 가는 거예요. 3년의 무주택 기간을 세워서 공공주택 청약을 노린다는 건 입지가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청약은 가지고 계시되 저라면 무주택 기간 채워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근로소득으로 시간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끼고 모아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첫 투자인데 아직은 더 이제 젊고 더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좀 더 무리해서라도 좀 대출을 일으켜서 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웬만하면 제가 대출을 항상 이야기하는 편인데, 두 분한테 대출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저축액이 너무 적습니다. 35%라는 저축액 자체에서 적어도 50% 이상 어떻게든 올리려고 해보셔야 됩니다. 신용대출을 7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 3천, 1억을 포함해야 7억 3천이 되는 게 맞죠. 어차피 저거 월세 보증금 뭐 이런 거 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8억 3천인데 신용대출 7천만 원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리스트 드리면서 예약 방법도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돈보라입니다. 오늘 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 허리가 아픈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왜 허리가 아픈 아내라는 걸 밝혀요? 오늘 40대 초반에 싱글 외벌이 부부입니다. 2020년부터 혼자 일을 하셨어요. 지금 순자산이 얼추 8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신청하셨던 이유는 그 엑셀 속에 갇힌 투자자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다가 맨날 엑셀만 보고 비교 평가만 하다가 시장 이제 다 놓치겠다 싶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여기가 지금 물건이 그래도 좀 있네요. 그래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물건이 살아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데는 동이었거든요. 거기를 15억에 했었어요. 14억 7천이 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내가 봤을 때 가격 안 올렸어. 지금 앞쪽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제 16억을 부르거든요. 와, 근데 여기 만약에 15억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은 15억이 안 넘었죠. 여기가 오늘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곳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런 거. 근데 딱 봐도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주인분이 느낌이. 사시는 집이었어? 주인분이세요. 도배 정도만 하고 그냥 마루는 살리고 새 집으로 만들기 전문이지 너네가. 선생님 어디 추천하세요? 제일 뒷동 14억 2천 를 14.5까지만 깎을 수 있으면 우리가 수리를 하려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305동이 또 비어 있어서 만약에 세 개를 다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제일 좋긴 한데 자금적으로 이제 가장 빡빡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수리 비용까지 이제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는 것 같고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나와서 네. 오늘 예약을 하고 싶었는데 내일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아 그게 14억 5천이었나요? 네 14.5에 7.1인데 그래서 갭이 7.4인데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뭐 내고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말해서 그또 왠지 딱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더 가격도 빨리 오르지 않고 매물도 없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뭔지.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14억 5천대는 세캐가 낮게 낀 것밖에 없고 네 물건은 좋은데 세가 낮게 끼 있어요. 만약에 14억 5천짜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좀 내리면 괜찮을 것 같아. 뭐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근데 얘가 지금 13억대에 살 수 있으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15억이 될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브랜드로 가겠다 이러면 24평으로 알면 밀어붙이시는 것도 괜찮아. 아이를 키우기에 둘 다 좋다고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죠? 초중고가 다 같이 막 모여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출퇴근하기에는 사실 둘 다 똑같이 좋거든. 아마 가 먼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를 지금 14억 7천에서 15억 부르는 거고 얘는 아직까지 14억 1천이면 사실 얘는 가격이 좀 눌려져 있는 건 맞다. 입지로 보면 당연히 여기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사람들이 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의 단점은 어쨌든 학군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평대를 먼저 보게 되긴 하죠. 제가 30평대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하면 만약에 투자금도 되게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 운용해도 투자금은 좋을 것 같아. 어때요? 컨디션은 여기가 훨씬 더 당연히 좋은데 뭔가 저의 입지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매매가도 매우 높아져 있는데 이제 가장 끝점이라 그래서 저는 입지가 보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만 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무릎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릎은 넘어갔기 때문에 입지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마 조금 눌려져 있는 가격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 계속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을 남기는 것도 좋고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변동성이 적은 곳에 운영을 해도 좋고 그다음 아마 신용대출도 안 받으니까 돈도 더 저축할 수 있고 아마 그런 장점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굳이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했었어요. 사실 뭐 강동은 이제 생각이 없었으니까. 원래도 네. 전세를 잘 받쳐주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매매가가 저렇게까지 눌려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눌려져 있는 거예요.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진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싼 걸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지하철이 거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9호선이 생기죠. 9호선이 생기는데 학교를 보낼 수 있고 그 위쪽으로도 또 재개발을 하고 우선 가격이 너무 싸요. 일단 그럼 눈에 들어오는 1번으로는 를 생각하셨겠네요. 네. 고랑님은 이제 비싸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15억이나 넘는 상황에서 14.5고 갭으로도 지금 가능한 금액인데 그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돈이 되는 것 중에는 좋은 걸 하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렇게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난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어 하는 걸 가지면 진짜 만족도가 높거든요. 자, 멋있는 사이로 결정을 1, 2, 3 이렇게
마음속에 그 순위가 있지 않으세요? 1등이 2등이죠. 딱 7억 중반으로 가기에 핏한 곳이에요. 6시 저녁이었죠. 저는 안 보고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전세 끼어 있으면. 근데 그래서 비슷한 매물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접근을 해볼까의 생각도 있었는데 아예 뭐 볼 수 있는 매물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콘텐츠 중에서 안 보고 계약한 사례들도 이제 많이 들었어가지고 많아요. 가계약금 넣고 나서 볼까요? 이걸 우리가 안 보고 산다고 하면 좀 더 내고가 될 것 같긴 한데 800이 거의 최고니까 지금은 14억 1000에서 하고 뭐 1500이 되면 좋고. 저 한 번만, 내가 전화 한 번만. 이걸 저희가 오늘 만약에 안 보고 사면 저희가 내고를 더 해볼 수 있을까요? 14억 1000만 원에 한번 불러주세요. 이거 네. 여보세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오늘 계좌 쏠 테니까 가계약서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14억 2천. 많이 깎았죠? 우리 말고도 세 팀이 더 있었대요. 지금 안 들어가면은 또 가격 변동이 생기니까 17억? 잘하면 18억은 넘길 수 있겠네. 그 정도에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현금을 잘 모여주시고 다음 하락장 때는 무조건 강남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7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14억이니까 제가 4억까지 목표까지 잡고 그러면 11억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으는 돈을 한 4년 동안에 한 1억 5천 정도 목표로 한다고 하면 한 13억 정도 될 거거든요. 저축을 얼마 했지 우리가? 250? 지금 130. 130. 그러면 주담대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도 갭으로 끼고 들어가는 게 좋긴 하겠네요. 후순위를 좀 껴가지고 그때는 이제 기본 25억 이상은 지금의 25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금 얼마 있으세요? 10만. 한 달 뒤에 중도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생기나요? 어머니는 11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중도금 날짜를 뒤로 한참 미뤄야 됩니다. 11월로 계약하실 때 중도금 날짜를 11월로 하자고 하면 안 되냐고. 그때 되면 돈이 생길 것 같다. 저희가 지금 전세로 묶여있는 돈이 5억 5천인데 이게 만기가 12월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 집을 지금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찍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봐야 되는데 그 돈이 11월에 나온대요. 그 중도금을 그렇게 좀 뒤로 미뤄도 돼요? 부탁드려본데. 그래서 계약금을 1억 5천을 달래요. 오늘 가계약금 포함해서 중도금은 1, 2차로 나누지 않고 11월에 2억을 달라고. 임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집을 이미 사놨는데 혹시 집을 내놓든 안 내놓든 계약금이 나오면 혹시 먼저 받을 수 있냐. 우리 그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부탁한다 이렇게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가계약금을 보내기 일부 직전인데 집을 보지도 않고 산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십니까? 집을 보지는 않았어요. 본것 같은 거. 오늘 많은 집들이 많고 그 전에도 많은 집을 가봤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본것 같은 제가 너무 많이 깎아서 불쾌하진 않으셨나요? 너무 행복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다녀오셨는데 확실히 혼자서 했을 때보다 안정적으로 든든한 느낌이 들고 뭐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 집만 샀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근데 그 한 걸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오늘 그걸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동보라의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죠. 저도 이제 늘 전세만 살다가 애매하기까지가 되게 힘들었고 정말 한 사람의 그 사고를 변화시킨다는 게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거기도 힘든데 사실 실행하기까지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딱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 동물원님을 찾아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칠 때까지 같이 화이팅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동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약서 그 보내주신 계좌로 계약금을 넣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돈 넣어버렸어요. 넣으시고 소장님한테 지금 찾아뵙는다고 했으니까